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수열. 그러니까 8강 등차 등비 수열 배워볼 건데,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이야. 그래서 수열이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수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특히 수열의 합에서 좀 어려워하는데, 수원의 모든 단원이 그렇듯이 처음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씩 잘 한번 봐봅시다. 수열은 이제 수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수의 나열인데, 뭐 예를 들어서 1, 4, 9, 16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뭐냐면은 제곱수를 쭉 나열한 거구나.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수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A1.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다. 약간 이렇게 약속을 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쓰면 뭐겠어요? 이렇게 쓰면 n번째 항이겠지. 그래서 이건 n번째 항이라고 하고 n번째 항 우리가 보통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은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고 2 넣으면 첫 번째 항이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중괄호를 딱 하고 an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쓰더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 등, 같을 등, 차. 우리가 아는 그 차예요.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을 A1이라 하고 두 번째 항을 A2, A3 해서 AN. 그럼 첫 번째 항은 보통 A1이라고 잘 안 쓰고 아예 A라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A라고 쓰면 이게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 항. 그리고 이게 보면은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지지. 이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이 수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공통된 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해지는 이놈을 보통 D로 많이 씁니다. D로 많이 쓰고 얘를 공차라고 해요. D는 공통된 차. 그래서 이렇게 계속 D씩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이 A면은 두 번째 항은 뭐야?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D예요. 세 번째 항은 여기다 D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야. 그지? 가만 보면은 세 번째 항일 때 2D고 두 번째 항일 때 1D야. 네 번째 항이면은 3D겠죠. 그럼 N번째 항은 뭐겠어?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N-1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됨? 이게 이제 우리의 N번째 항이니까 이게 이제 일반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보면은 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하다 보니까 4는 1과 7의 평균이지. 마찬가지로 7은 4와 10의 평균이고 10은 7과 14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항은 양옆의 항의 평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가운데 항을 내가 이걸로 쓸까? 가운데 항은 얘와 전항과 다음 항 이해되지? n 더하기 1번째 항의 전항은 n번째 항이고 다음 항은 n 더하기 2번째 항이니까 얘는 얘네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원래 2를 나누면 되는데 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등차 수열의 중간항, 등차 중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지금 공차, 등차 중항, 일반항 이런 이제 용어가 새로 나온 거고 어쨌든 수열의 일반항은 얘다. 일반항이라고 써줄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고 등차 중항은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의 두 배를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누구누구 합이랑 똑같아. 전항이 네 번째 항이랑 다음 항이 여섯 번째 항이랑 합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봐봐. 네 번째 항에서 내가 이걸 세 번째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하나 빠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차만큼 뺀 거야. 그죠?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D만큼 차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D를 뺐기 때문에 얘는 D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섯 번째 항에다 D 더하면 몇 번째 항이야? 일곱 번째 항이죠.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됨? 그럼 이건 이렇게도 쓰겠네. A2 더하기 A8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 그죠? 이건 또 A1 더하기 A9라고도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라고 하면은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은 2와 8의 평균은 뭐야? 2, 8 더하면 10이고 2는 5니까 2와 8의 평균은 5라서 다섯 번째 항의 두 배랑 이거랑 같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응용이 됩니다. 아까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 다시 돌아와서 수열에서 이 n은 무조건 자연수예요. 0번째 항 이런 거 없어.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런 거 없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것만 있습니다. 까지 됐죠? 그럼 다 봤나? 하나만 더 보자. 자, 요거 일반항 이제 쓰는 연습 해볼게요. 일반항 쓰는 게 좀 중요한데 이건 n번째 항이지 일반항이니까 an은 이라고 쓰고 a 첫 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 1이죠. n-1d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3이죠. n-1d 이렇게 씁니다. 해서 정리하면은 뭐 3n-2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 여기 있지. 이거 일반항을 잘 보면은 일반항 한번 다시 써보면은 nd 바꿔서 dn이라고 쓸게요. dn 더하기 a-d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an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지? 1차식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야, 그지? 1차항의 개수가 공차네. 그럼 내가 1차항이고 1차항의 개수 3이 공차다, 맞죠? n이 3이 공차죠. 그럼 이걸 알면은 어떻게 더 빨리 쓸 수 있냐? 내가 an을 쓰고 싶은데 이게 공차가 3이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3n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지 지금? 그럼 n에다 1 넣었을 때 n에 1 넣었을 때 이 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빼기 2를 해줘야지 n에 1 넣었을 때 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수열을 쓰는 걸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거 알아야 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공차다. 요건 좀 정리해 두세요. 그렇죠? 자, 예제를 봅시다. 예제 1번으로 오세요. 자,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항이냐? 일단은 이걸 보고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n은 이라고 하고 이렇게 쓸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라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이 88이 되려면은 91을 더해주면 되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n번째 항, 일반항이에요. 근데 얘가 의미되는 게 몇 번째냐라고 했기 때문에 n번째 항이 0보다 작은 n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은 n이 3분의 9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n은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33부터 되겠죠. 33부터 이렇게 쭉 될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게 n에다가 33을 넣으면 33번째 항이잖아. 33번째 항의 값은 음수다 이런 얘기죠. 34번째 항의 값도 음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3번째 항에부터 이제 처음으로 음이 된다. 그래서 뭐 제 33항이라고 하면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나? 그죠. 계산 너무 잘못했죠? 미안해요. 91이었구나. 97인 줄 알았네. 31번째부터 그죠? 31번째부터 이제 3분의 91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제 31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에 2번 2랑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썼대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나왔대. 그래서 D랑 X6을 구하시오.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X1부터 X10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 12개지. 자, 이거 잠깐 이거 볼게요. 이거 안 적어도 되고 같이 느껴보세요. 아까 A2는 뭐였냐면 A 더하기 D였잖아, 그지?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 4D겠지. n-1D니까.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 9D겠죠. 그러니까 이게 A10은 A 더하기 9D라고 생각하기보다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라고 좀 받아들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2가 첫 번째 항이죠. X1이 두 번째 항이에요. 이게 세 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게 몇 번째 항이야 이거? 12번째 항이야, 12번째 항. 그러니까 12번째 항인 35는 첫 번째 항인 2에다가 몇 D를 더해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 이렇게 먼저 써볼까?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몇 D를 더해야 돼? 14D를 더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15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14D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14D가 33? 뭐야? 15번째 항이 아니죠. 왜 이러지 오늘? 정신 차리고. 이게 12개니까 12번째 항이죠. 미안해요. 12번째 항이고 11D를 더해야겠죠? 그죠? 12번째 항인 35는 첫 항인 2에다가 11D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11D는 33이고 D는 3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D가 3이네. 그러면은 X1이 얼마야? X1은 5겠죠. 3을 더하면 되니까. X2는 8이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D는 다 구했고, 그 다음에 X6을 구해달라 했는데 X6은 몇 번째 항이죠? 얘를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다, 그지? X1이 두 번째 항이다, 그지? X2가 세 번째 항이니까 X6은 일곱 번째 항이에요. 일곱 번째 항. 얘는 일곱 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몇 D 더하면 돼? 일곱 번째 항이니까 6D 더하면 돼. 하나 빼서 맞지? 그럼 얘는 이제 2 더하기 6D 곱하면은 20이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D가 안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할 거예요. 자, 예제 2번 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다. 이게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은 물론 뭐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운데를 A로 잡고 그 앞에를 A 빼기 D, 그 다음을 A 더하기 D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항이라면서요. 근데 그 A랑 좀 다르게 그냥 미지수를 좀 잡은 건데 보통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쓸게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아니고 가운데 항, 그 앞에 항, 그 다음 항 이렇게 쓰면 좋아요. 왜냐면 다 더했을 때 뭐가 돼? 다 더하면은 3A, D가 없어지지.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럼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A 더하기 2D 붙여도 D가 살아남고 다 더했을 때, 그지? 여기다 A 빼기 2D를 써도 다 더했을 때 D가 살아남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앞에 항을 이렇게, 그 다음 항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해돼? 가운데 A를 넣을 수가 없잖아. 내 짝수개니까, 항이. 짝수개니까 가운데가 안 되니까 가운데 하나 있다 치고 여기서 D 빼고 D 더한 거를 이제 가운데 항 두 개 잡고 그럼 공차가 2D만큼 차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쓰더라. 요 정도 적어두세요. 짝수 한 개일 때, 짝수개일 때, 홀수개일 때. 자, 등차 수열 이룬 세 수의 합이 10이다. 그럼 얘네 세 개를 더해서 10이다 라는 얘기니까 다 더하면 이제 3A지. 3A가 12고 그럼 A는 4. 그 다음에 곱이 48이다. 그러면은 이거 4 빼기 D 4 더하기 D 이 곱이 이제 48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뭐 D제곱이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사실 상관없어요. 자리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D가 2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운데 항이 4고요. 그죠? A가 4니까 4 빼기 2니까 여기 2고 2 더하면 6이고 이렇게 세 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2-2번 가세요.
자, 보면은 3차 방정식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 역시 세 근을 가운데 A를 잡고 앞에 A-T를 잡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D로 잡으면 되겠죠. 이러면 D가 없어지니까 좋아. 자, 그럼 세 근의 합부터 보면은 세 근의 합은 3A예요. 근데 3A는 6이겠죠. 이제 A는 2라고 바로 나와버린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개씩 곱한 거잖아. A에다 2 집어넣었으면은 2 빼기 D 곱하기 2 더하기 이제 2 곱하기 2 더하기 D 더하기 이제 2 더하기 D 곱하기 2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 빼기 2D 여기서 4 더하기 2D 2D, 2D 없어지겠다, 그지? 여기서 4 빼기 D제곱 요게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D, 2D 없어지고 D제곱 넘기고 4, 4, 4 넘기면 16이니까 D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4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결국 세수가 다 나왔다, 그지? A가 2고 D가 4니까 이 마이너스 2고 6이겠죠. 그럼 세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구하고 싶으면 K니까 이 세수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즉 K다.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갑시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뭔지 배웠고 그 일반항 쓰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그 이제 합 등차 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라는 기호가 새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서메이션 S고 다 더하라는 뜻이야. 만약에 S5라고 나오면은 얘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이런 약속이에요. S5는 A1부터 A5까지 더해라, 그지? 또 우리는 보통 뭘 구하고 싶겠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겠지.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나와서 다른 걸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Sn은 이제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이제 더하는 게 SN이다. 자, 그럼 SN 한번 구해보자. SN 한번 구해볼게. SN은 첫 항은 A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죠. 두 번째 항, 그지? 그리고 n-1번째 항은 a 더하기 n-2d죠, 그죠?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러분 천재 수학자 가우스 뭐 얘기 들어봤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더니 100부터 1까지 더하는 거 거꾸로 써서 단숨에 구했다. 그 원리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거를 쭉 순서대로 쓴 거를 역으로 쓰는 거야. 얘부터 쓰는 거야. 마지막 항인 a 더하기 n-1d를 먼저 써주고, 그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n-2d를 써주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항 써주고 첫 번째 항 써주고 이렇게 거꾸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등차수의 합 공식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좌변은 ESN 되지, 그잖아. ESN 되고 여기는 이제 EA 더하기 n-1d가 되는데 얘네들이 더하면 뭐야? 얘네들이 더해도 EA 더하기 n-1d 여기 다 더해도 EA 더하기 n-1d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더해도 EA 더하기 n-1d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EA 더하기 n-1d가 몇 개야? 원래 우리가 항이 몇 개였으니까 n개였으니까 이게 n개다 이런 얘기지. 돼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는 EA 더하기 n-1 말고 첫 번째 항이고 얘 마지막 항이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라스트 항이라고 해갖고 L로 많이 씁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가 n을 곱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ESN은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하고 n 곱한 거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만 넘기면 되겠죠. 2분의 보통 n을 먼저 씁니다. n 2a 플러스 n-1d. 아까 일반항 a 플러스 n-1d 대신에 2a로 됐다고 하면 외우기 쉬워.
2분의 n a 더하기 라스트 항 마지막 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요 n이 문제에서 n이 나오기도 하고 막 2n이 나오기도 하고 n 더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그 n이랑 관련이 없고 그냥 이거는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얘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n개라서 n이 들어온 거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좀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 유도하는 거랑 등차수열 합 공식 외우는 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유도도 할 수 있고 외우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지 됐으면은 예제 3번으로 오세요. 자, 3번에 1번 보면은 두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주어졌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지? 그러면은 A2는 뭐라고 쓸 거야? A2는 A 더하기 D라고 쓸 거지. 그리고 A10은 뭐라고 쓸 거야? A10은 A 더하기 9D라고 쓸 거죠. 이게 이제 21이다. 이제 이거 연립하면은 A랑 D가 나오겠죠. 그래서 D는 2고 A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뭘 구하래? 그 상태에서 S10 구해달래. 그지? S10은 2분의 N 10이죠. 2A 6 더하기 N-1 10에서 1 빼야 되니까 9겠죠. N-1D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죠. 공식 빨리빨리 외우고 유도하는 것도 다 알아두고 그지? (3번에) 2번입니다. 자, 이게 합이 120일 때 n과 공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등차수열 합공식 쓸 건데 a는 알아. 근데 항의 개수 모르지. 항의 개수 n 더하기 2개지만 숫자로 모르잖아. 공차도 모르지. 그러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1d 공식보다는 첫 번째 항을 알고 마지막 항을 알잖아. 그지? 첫 번째 항을 알고 마지막 항을 아니까 요걸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언제 쓰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을 알면은 확실히 두 번째 공식인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 이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으면은 합은 120이라 했고 120은 2분의 N. 근데 이 N이랑 같은 N이 아니라 그랬지. 여기에 올 거는 항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하고 싶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몇 개야? N 더하기 2개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더라. 그지? 그 다음 첫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N이 나옵니다. 띵띵 하면 10이고 N 더하기가 10이니까 뭐 N은 8. 그래서 빨리 할게요. 그래서 N이 8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N이 8이고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해달래? 그럼 N이 8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N이 8이라는 거는 이게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면은 이게 10번째 항이라는 거죠. 10번째 항. 그러니까 30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몇 D를 넣어야 돼? 10번째 항이니까 9D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D는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가세요. 4번. 자, 4번은 우리가 조금 외울 게 좀 있습니다. S10, S20, S30 이렇게 이제 구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
S10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게 이제 뭐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어. 그럼 S20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게 이제 30, 40이라고 했어. 40.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연립 잘하면은 a랑 t 나오잖아. 그지? 그럼 a, t 나왔으니까 S30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요걸로 계속 풀면은 좀 응용 문제도 어렵고 좀 시간 단축하기도 어려우니까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정부터 이해하세요. 자, S10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 S10입니다. 그리고 내가 S20 말고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하지 말고 다시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 안 써야지. 안 쓸게 일단. 다시. 그리고 나서 내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써보려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얼마만큼 차이나요? 몇 D? 11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10D 차이 나겠지. 10D. 이해됨? 두 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은 몇 D 차이 나요? 마찬가지로 10D 차이 나죠. 10D.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10D 차이 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A21부터 A30까지 쓸 거야. 근데 뭐야? 얘랑 얘도 10D? 얘랑 얘도 10D? 얘랑 얘도 10D가 차이 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말이야. 이 전체랑 이 전체는 몇 D 차이 나요? 100D 차이 나지. 10D가 10개 있으니까 100D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랑 몇 D 차이 나요? 100D 차이 나죠. 그럼 뭐야? 차가 일정하네? 얘도 100D? 얘도 100D?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 불러?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 통째로랑 얘 통째로랑 얘 통째로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요놈아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 그지? 요놈아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은 S20 빼기 S10이라고 쓸 거예요. 요거 이해돼?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에서 20까지 중에서 1에서 10까지를 빼버리면은 11에서 20은 남겠지.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하면은 S 뭐에서? 30에서 S 뭐를? 20을 빼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제 과정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빠르냐면은 S10은 10이야. 문제에서 S20은 40이래. 그럼 S20 빼기 S10은 얼마냐면 30이야. 그럼 S30 빼기 이거 안 보이나? 보이나? S30 빼기 S20은 얼마겠어요? S10은 10, S20 빼기 S10은 30. 그럼 S30 빼기 S20은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10, 30, 50이겠지. 그죠? 근데 S20이 40이니까 S30은 90이다. 훨씬 편하긴 하죠. 과정을 아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응용 문제 좀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야 되나? 5번 가세요. 5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 n항까지 합이 최소일 때 n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일단은 식으로 한번 해보자.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일단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2분의 2N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2N.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쓰니까 어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따가 한번 정리할 거고. 그러면은 얘는 추계방정식이 n이 18이고 이런 2차 함수죠. 그러면 언제 최소냐라고 얘기했으니까 18일 때가 최소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만약에 추계방정식이 n이 3분의 5래. 그럼 언제 최소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3분의 5라고 하면 안 되지. 왜? n은 자연수만 되니까 3분의 5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2가 있고 이 앞에 1이 있는데 2가 더 가깝죠. 그래서 2일 때가 최소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n은 18일 때가 최소고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킬러 하려면은 이 두 번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봐봐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야. 두 번째 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33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31이야, 그지? 자, 여기 질문. S1이랑 S2 중에 누가 커요? S1은 마이너스 35까지의 합이고 S2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거니까 이게 더 크죠? S3이랑 어떻게 돼요? S3이 더 작지? 마이너스를 더하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마이너스를 계속 더하면은 계속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더하는 게 최소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게 최소지.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 음수까지 더하는 게 최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마지막 음수가 몇 번째 항이냐? 이걸 구하면 되겠네? 그럼 AN은 일반 항은 공차 2니까 2N이라 쓰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37이라고 쓴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음수인지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n은 이제 2분의 37보다 작으니까 18번째 항까지가 음수네. 그러니까 18번째 항까지 항이 음수다. 똑같이 나오죠. 그럼 18번째까지 항이 최소고 그러면은 S18을 이제 최소값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이 느낌을 알아야지 절대값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요걸 꼭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꼭 알아주세요. 5번에 2번입니다. 자, 5번에 2번은 좀 다르네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SN이 언제 양수가 되냐? 요걸 이제 물어봤다, 그지?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걸로 A랑 D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 A6이랑 A11이랑 얼마 차이 나요? 몇 D? 5D 차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A11을 A6 더하기 5D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A6이 마이너스 5니까 5D는 15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5D인데 이 차이가 15니까 D는 3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으면 좋아요. 익숙해져서. 물론 연립해도 돼요. A 더하기 5D는 마이너스 5, A 더하기 10D는 5. 10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D가 3이고 A6은 A 더하기 5D고 여기에다가 이제 D에다 3을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20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언제 S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이걸 물어봤거든. 그럼 이거는 SN 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t. 그럼 이제 이게 양수가 되는 n의 이제 그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양변 2 곱하고 여기 n 쓰고 이게 어떻게 되면은 3n 빼기 43이에요. 2차 부등식이네. n이 0보다 작거나 n이 3분의 43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데 음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3분의 4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 만족하는 n이 뭐지? 15부터지? 15부터네요. 그래서 제15항 15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고 앞으로 돌아와서 등비 수열을 배워봅시다.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죠.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는 수열이거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이래 있으면은 내가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예요. 보통 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얼을 공비라고 얘기해요. 약간 D가 공차였지? 얘는 공비. 그러면 첫 번째 항 우리가 A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니까 A열.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보면 세 번째 항은 R의 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R의 1제곱이니까 N번째 항은 R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A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얘도 뭐가 있냐면은 가운데 항에 얘는 제곱이야. 제곱이 전항과 그 다음 항의 곱과 같습니다. 아까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과 같았죠? 근데 얘는 계속 곱해지다 보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 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A5의 제곱은 A4 곱하기 A6인데 이것은 A3 곱하기 A7과도 똑같다. A2 곱하기 A8과도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게 등차 중항이었으면 얘는 이제 등비 중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이 정도면 되겠다. 예지 6번으로 오세요. 자, 두 번째 항이 12다. 그러면 두 번째 항 우리가 뭐라고 써요? AR이라고 바로 바꿀 수 있죠. AR.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그지? 다섯 번째 항이면 4제곱. 이게 이제 324다. 그럼 이거 어떻게 연립할래요? 이거 나누면 되겠지. 나눠버려. 그럼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분수를 쓰고 요 싱 등 바꾸고 얘도 분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물론 뭐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제 A 약분되고 R 약분돼서 R의 세제곱분의 1이 약분하면 얼마죠? 27. 그렇죠? 27이네요. 27분의 1. 그래서 R의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3이구나. 그럼 R이 3이면은 A는 4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하라고? 일반항 구해달래요. 그럼 일반항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6번은 1번이었고 2번. 자, 2번도 이제 등비수열이 나오고 이거 연립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혹시 이게 보이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다가 뭐 곱하면은 이게 되냐? A2랑 A5랑 비교하면은 세 항 차이 나잖아요, 세 항. 세 항이 차이 난다는 거는 공비를 3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A4랑 A7도 마찬가지죠. 얘도 공비를 3번 곱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식 전체에다가 아래 세제곱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아래 세제곱 곱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810에다가 아래 세제곱 곱하면 30이다. 해서 좀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조금 지금 처음 보자마자 힘들기 때문에 정식 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2는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이죠. 네 번째 항이니까 AR의 세제곱. 이게 이제 810인 것이고, 그 다음에 A5는 네 번째 항, 아니, AR의 4제곱. A7은 AR의 6제곱, 그죠? 이게 이제 30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는 역시 나눌 건데, 등비수열이니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좀 묶어서 나누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AR로 묶으면 이제 1 더하기 R제곱이고, 그지? 아래 거 같은 경우는 AR 4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제곱이죠. 얘는 이제 810이고, 얘는 이제 30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있을 때, 물론 대입하면 돼요. 대입법으로 풀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기. 띵, 띵는 나누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 1 더하기 R제곱, 1 더하기 R제곱, 이거 약분하면은 R의 세제곱. 똑같이 나오죠? R의 세제곱에다가 810 곱하면 3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R의 세제곱이 27분의 1이기 때문에 R이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고, 이 3분의 1을 뭐 어디다 대입하죠?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그러면은 3분의 1A 더하기 27분의 A는 810이야. 그러면은 통분하면은 27분의 10A는 그지? 810이고 10 약분하고 그럼 A는 27 곱하기 81이네. 3의 7제곱이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A는 3의 7제곱이고 공비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10번째 한 거라 했어. 그러니까 얘는 AR의 9제곱이잖아.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계산이 나올 거예요. 7번으로 가세요. 자, 7번. 7번은 이제 2랑 162 사이에 3개 수 넣어서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5번째 항이죠.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돼, 그지? 그래서 5번째 항인 162는 첫 번째 항인 2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해야 된다. 그럼 R의 4제곱은 81이다. R은 3이다 하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일단. 근데 XYZ가 양수래. XYZ가 다 양수래. 그러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3일 수 없죠. 공비 마이너스 3이면 X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그래서 3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라고. 공비가 3이니까 이거 6이고 얘는 18이고 얘는 54겠죠. 이렇게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예제 8번으로 오시죠. 예제 8번 보면은 지금 A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직선 그렸어. Y축 만난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서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차야 될 것은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하면은 둘이 더해서 90도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 X고 여기도 동그라미 X고 여기도 동그라미 X다. 즉, 이 삼각형들은 다 뭐다? 닮음이다. 이게 이제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 닮음이라는 거는 B가 일정한 거지. 등비수열이랑 닮음은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B가 일정한 수열, B가 이 도형과 이 도형이 B가 일정할 때 닮음이라고 하니까 B가 일정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 여기서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은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놨어. 첫 번째 항처럼. 그 이 길이를 내가 A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이 첫 번째 삼각형의 밑변처럼 생각을 하면은 요 길이는 있잖아. 요 AR은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밑변처럼 보이잖아. 그죠? 대응변이죠. 그러니까 지금 닮은 B가 1대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가 AR이다. 이런 식으로 넣은 것처럼 보여야 돼. 안 보인다고요? 열심히 문제 풀어봐야겠죠. 이 문제는 질문을 안 한 학생이 없는 문제예요. 질문 다 해요. 처음 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닮음인 게 일단 생각이 나야 되고 닮음인 게 생각나면 등비수열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닮은 B가 그래서 1대 R이라고 둔 거다.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R이면은 여기 얼마일까요? AR 제곱 돼요? 아니, 이게 R배니까 이것 때 이게 1대 R이니까 이것 때 이것도 1대 R이겠지. 똑같은 각인데. 그지?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AR의 세제곱이겠지.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AR의 4제곱이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닮음에서 등비수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됐고 뭐가 등차수열이 있어? AO, OC, EA? AO, AO, OC, EA 요게 세 개가 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항과 다음 항의 합과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배에 OC가 얼마냐면 AR 제곱이고 AO는 A고요. E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R 4제곱에서 A를 빼주셔야 됩니다. AR 4제곱 빼기 A가 되겠죠. 그럼 띵띵 없어지고 A 어차피 자연수니까 약분해버려도 되고 R제곱도 약분해버리면은 R제곱이 2다. 그래서 R은 루트 2다 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AB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 AB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 뭡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면 A분의 AR이에요. A분의 AR이고 그건 R이니까 답은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등비수열 우리 배웠고 등비수열의 합할 차례입니다. 보면 등차 등비수열은 얼추 다 해. 처음 할 때 얼추 다 하더라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도 등차수열의 합 유도하듯이 유도 공식을 알고 결과까지 잘 외워놔야 돼요. 자, 이게 SN 아까 배웠으니까 바로 들어가자. S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해서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을 쓰면은 n-1제곱까지 쓰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an-2가 되겠죠. 그리고 등비수열을 어떻게 하냐면은 있잖아. 거꾸로 쓰는 게 아니고 공비를 곱해줍니다. 공비를 곱해줘요. 그럼 얘는 RSN이 되고 얘는 AR이 되잖아. 이걸 한 칸 밀어서 쓰는 거야. AR. 이건 딱 맞지. 얘도 딱 밀어서 쓰면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써가지고
요게 1로 오면 뭐가 돼요? AR의 N-1지. 요게 1로 오면 뭐가 돼요? AR의 N제곱. 그지? 이렇게 써놓고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너무나도 빼고 싶죠. 딱 맞춰놨기 때문에 빼면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처음이랑 마지막만 남는 거죠. 자, 그러면 SN에서 RSN 빼면은 SN을 묶어버리고 1 빼기 R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A에서 AR의 N제곱 빼면은 A로 묶어서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SN은 뭐가 돼? 이거 넘기면 되는데 0이면 못 넘기잖아. 그죠?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계산하다 보면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만 1보다 큰 경우도 있거든. 그럼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좀 작나니까 이걸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이렇게도 쓰더라. 둘 다 외워두세요. 둘 다 외워질 거야 알아서. 자, 그럼 R이 1이면 어떡하냐?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공비가 1이면은 애초에 처음에 보면요.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도 A인데 두 번째 항도 A야. 세 번째 항도 A야. 다 A야. 그지? 그러면 A만 N개 있는 거잖아. 그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A가 N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 등비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유도강조까지 잘 알아두셔야 된다. 예제 갈게요. 예제 9번. 자, 이제 9번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이래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R이고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이죠. 역시 나누세요. 여기서 여기 나누면은 R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기 나누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것을 아무데나 집어 넣으면은 A는 3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죠? 아니면 아까처럼 나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SN 구하라 했고 SN에 쓰면 되죠.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같이 외우세요 지금. 그럼 이게 3이기 때문에 약분이 띵띵 돼가지고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외워 지금. 이제 10번으로 오세요. 자, 예제 10번은 아까 등차수열 그 문제랑 좀 비슷하지. 얘도 그런 게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있고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있고요. 그리고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더한 게 있다. 얘네들의 관계는 뭐냐? 자, A1이랑 A11만 딱 봤을 때 몇을 곱해야 되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10번 곱해야 되죠. 공비를 10번을 딱 곱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공비를 10번 곱해야 되고 얘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야? 가끔 R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곱하기는 분배 법칙이니까 R의 10제곱을 따라라락 다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봐도 그냥 R의 10제곱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체에다가 R의 10제곱 곱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지. 10개씩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 전체와 이 전체와 이 전체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공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곱해지는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전체는 뭐냐? S10이랑
S20 빼기 S10이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30 빼기 S20이죠.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S10은 10이고, 10이고, S20 빼기 S10은 20이란 말이야. 그럼 S30 빼기 S20은 얼마야? 40이겠죠. 그러면 S20이 30이니까 S30은 7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같이 봅시다. 아까는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계산하는 거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S10은 R 빼기 1 A에 R의 10제곱 빼기 1. S20은 R 빼기 1 A에 쏘리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0. 자, 보세요. 자, 얘랑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얘가 합차가 되지. 얘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랑 R의 10제곱 더하기 1로 합차가 돼요. 이게 이제 30이라는 얘기고, 근데 보면은 요게 똑같이 있네? 대입법 하면 되죠. 이 자리에다가 10을 냈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그럼 10에다가 얘를 곱했을 때 30이라는 얘기니까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3이다. R의 10제곱이 2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돼. 왜냐면은 내가 이제 S30 구할 거잖아. S30은 R 빼기 1분의 A에 R의 30제곱 빼기 1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공식을 써가지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여기 10 똑같지? 여기는 R의 10제곱이 2였으니까 R의 20제곱은 4겠죠. 여기 2고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되 평소 연습할 때는 이 계산하는 것도 몇 번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알려주려고 좀 더 한 거지, 사실 지금 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합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합공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기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AN과 SN의 관계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SN이 딱 주어졌을 때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하는 거야. 자, 보면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지? 그리고 SN-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내가 AN을 구하고 싶은데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싶은데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빼면은 싸그리 없어지고 AN만 남는다. 그래서 내가 AN은 이라고 쓰면은 AN은 SN 빼기 S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수열을 뭐라고 했냐면은 n은 자연수만 올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자연수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까지 자연수이려면은 n은 뭐부터 와야 돼? 2부터 와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2부터 넣을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SN이 주어진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이 SN 식 알고 이 식 알아서 AN을 딱 구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S1과 같아요. 그럼 S1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해줘야 돼. 다 해주고 만약에 첫 번째 항도 이 여기서 구한 식과 일치한다면은 그냥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싹 써줘야지 그 AN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좀 외울 게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아까 2분의 n, 2a 플러스 n-1d였는데 걔를 내가 n에 관한 내림차수를 써보려고.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요.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dn 이렇게 돼요. 그거 뭐 외우면 좋긴 한데 뭐 꼭 외우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좀 외울 가치 있긴 있다는 거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럼 뭐냐면 두 가지인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어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 이렇게 SN이 2차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기죠. SN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로 상수항이 없어. 그럼 얘는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공식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일 때 만든 공식이죠. 이렇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끊겨 있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상수항이 없다면은 이 식은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얘는 첫 항부터 등차수열이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조금 내신용이긴 한데 첫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알 수 있고 근데 상수항이 있는 거야. 어떤 숫자로. 근데 상수항이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있어버리면 있잖아. 얘랑 서로 안 맞아. 일단 문제를 더 보여줄게. 상수항이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좀 외워놓으면 내신들 편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에도 이런 게 있겠죠. 등비수열 합공식이 r-1분의 a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걔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이렇게 분자를 좀 찢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N은 등비수열은 어떤 꼴이냐면은 어떤 수 더하기 어떤 수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a고 얘가 얘 통째로 내가 b라고 쓴 거지. 그럼 둘이 더해서 뭐야? 둘이 더해서 0이죠. 그래서 이건 a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 근데 이게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외우는 건 내신용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 써요 이걸. 이거 꼭 써주세요. 문제 풀 때 알았죠? 예제 13번으로 갑시다. 예제 13번 보면은 1번은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SN이 주어졌을 때 이제 AN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칙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원칙대로 풀어보면은 일단 AN은 SN 빼기 SN-1이에요. 이걸 꼭 써주세요. 그럼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고
Sn-1은 n-1 제곱 더하기 2의 n-1. 좀 더 계산해보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고요.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n 2n 없어지겠죠. 해서 정리하면은 2n 더하기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an은 2n 더하기 1이라고 나온 거고 n은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라고 했냐면은 a1은 따로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a1은 s1이라고 했고 s1을 직접 넣어보면은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 여기서는 a1이 뭐냐? 여기서도 a1이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가 일치할 때라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an은 2n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서 나오는 a1도 3이고 여기서 나오는 a1도 3이니까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번 봐보면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된 거죠. 근데 2번 보자. 2번. 2번은 딱 봐도 상수항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안 되겠죠. 아까 쓴 대로에 따르면은, 그죠? 그럼 얘도 우리가 원칙대로 해보자. A에는 Sn 빼기 Sn-1이고 n이 2 이상일 때예요. 근데 이제 Sn을 쓰면은 이렇게 되고 Sn-1을 쓰면 이렇게 됐는데요. 봐봐.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야. 보면 이거 1, 1 없어지지. 그럼 요거 빼기 요거는 이거랑 똑같네.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뚜루루 계산하면은 이거 똑같이 나와. 똑같이. 상수항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럼 A에는 2n 더하기 1이고 n은 2 이상까지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내가 첫째 항을 구하려고 A1은 S1을 써야 돼요. 여기 쓰고 나서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A1은 S1에서 대입하면 얼마야? 4야. 근데 여기에다가 A1 넣으면 뭐야? 3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를 실제로 우리가 수열을 써볼게. 첫째 항은 무조건 4예요. 두 번째 항은 뭐냐면은 5예요. 이해돼? 여기다 n에다 2 넣으니까. 세 번째 항은 뭐예요? 7이죠. 네 번째 항은 9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은 별개로 있고 두 번째 항부터 쭉 등차 수열이 이런 수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 이건 뭐 어떻게 쓰냐? 첫째 항은 4고요. 그리고 둘째 항부터는 이런 수열이에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거를 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산을 하는 건데 상수항이 있냐 없냐로 보고 우리가 바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4번 마지막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14번 보면은 이렇게 써있네. 등비수열 같아 보여야 되고 이걸 이렇게 쓸게요.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아까 a 더하기 b 아래 n제곱이었지. 여러분 필기된 거 한번 보세요. a 더하기 b 아래 n제곱.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0이면 좋다고 했잖아.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의 역할을 하고 있죠. 둘이 더해서 0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원칙대로 풀어봅시다. 자, A에는 Sn 빼기 Sn-1이고 Sn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Sn-1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 3 날라가고 3의 n 더하기 1 빼기 3의 n.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묶으면 좀 좋긴 해요. 이걸 내가 3의 n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 되죠? 1 되죠? 이거 잘 안 되면 지수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2 곱하기 3의 n제곱. 그래서 a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 n은 2 이상일 때, 그지? 나 안 썼네. n은 2 이상일 때, 그지? 그리고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합니다. S1을 구해보면은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A1을 구해보면 n에다 1 넣으면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2번 봅시다. 2번 같은 걸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2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즉 얘는 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k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k가 얼마면 돼요? 5면 되죠. 끝. 그래서 이거 알면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 원칙적으로 푸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웠고 AN과 SN 관계, SN이 주어졌을 때 AN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잘 외우고 유도하는 방법 알고 문제 차근차근 풀다 보면은 응용 문제 풀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